치매의 초기 징후가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니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퀴즈쇼에서 척척 답을 맞히고 가족들의 생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30년 전 가족사를 생생히 기억하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보죠. 하지만 지난달에 같은 전기료를 3번이나 연속으로 내셨고 손자들이 분명히 똑똑히 말하고 있는데도 중얼거린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기억력 감퇴라고 보이시나요? 만약 이런 겉보기에는 기억력 감퇴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바로 치매의 극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치매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더 놀라운 질병입니다. 치매에 대한 가장 크고 널리 퍼진 오해는 무엇일까요? 치매가 항상 이름을 잊거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 문제는 질병 후기 단계에서는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들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묘한 기분 변화, 설명할 수 없는 판단력 실수, 계획 세우기의 어려움, 말하는 능력의 변화, 심지어 냄새 맡기의 둔화까지 말이죠. 이런 기억과 관련 없는 증상들은 몇 년 때로는 10년이나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보다 훨씬 이전의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진짜 첫 신호를 알려드리고 왜 이를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성격의 180도 변화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신호부터 시작해보죠. 비록 정확히 뭔가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에요. 바로 성격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한 기분 나쁜 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이모가 이제는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고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거나요. 또는 평소 온화했던 이웃이 의심이 많아져서 단순히 잘못 둔 물건을 누가 훔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트레스나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종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보다 감정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먼저 손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늘어난 짜증, 갑작스러운 무관심, 한때 좋아했던 취미나 사회적 모임에 대한 상관없어 하는 태도,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 한때 밝고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명확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거나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은 특정 유형의 치매에서 흔한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존스 홉킨스 등의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무관심과 짜증 같은 정신적 증상은 치매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전 같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 직감을 믿고 보고 있는 변화들을 기록해 두세요. 초기의 기록은 나중에 의사들이 변화의 시간 순서를 파악하는데 금같이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성과 기존 성격에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판단력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멍함이나 가끔 하는 잘못된 판단,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40년간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모르는 전화 판매원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큰 돈을 주는 경우 말이에요. 또는 오랫동안 요리를 해왔던 사람이 금속 냄비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려고 하거나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행 기능이라는 범주에 속하는데 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주로 앞쪽 뇌에서 담당합니다. 실행 기능에는 계획 세우기, 문제 해결, 의사결정,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험을 예전처럼 판단할 수 없고 여러 단계의 지시사항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돈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개인위생 소홀이나 주의가 필요한 심각한 의료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자기 관리 부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실질적인 신호로는 반복되는 금전적 실수들,
위험한 결정들 또는 날씨에 전혀 맞지 않는 옷차림 선택 등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습하거나 개입해야 한다면 이런 변화들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공간 감각 상실입니다. 누군가가 주차할 때 두 자리에 걸쳐서 세우거나 수십 년간 별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연석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마트나 자녀집 같은 익숙한 장소로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공간 감각의 혼란은 기억력이 문제를 보이기 전에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스캔 결과 뒤쪽 뇌, 우리의 내장길 안내 시스템 같은 영역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뒤통수 부분에서도 기억 중추보다 훨씬 먼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깊이를 인식하거나 색깔 구분하기, 물체 알아보기나 거리감을 판단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종종 보고하는 하나의 명확한 단서는 갑자기 좌회전을 피하거나 익숙한 출입구를 지날 때 벽에 바짝 붙어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으로 익숙한 장소에서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반복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시력 문제를 탓하며 새 안경을 사주고 문제가 계속되면 어깨를 으쓱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대신 인지 기능 검사를 요구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주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말하는 능력 저하입니다. 우리 모두 혀끝에 맴도는 순간들이 있죠? 그 단어를 알고 있고 바로 거기 있는데 그냥 나오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일상적인 물건에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이를 말하기 장애라고 부르며 앞쪽 뇌치매 같은 특정 치매 종류의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포크 대신 음식 찌르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완전히 놓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의 복잡한 말하기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가끔 멈추고 방금 말한 내용을 반복해달라고 하거나 지난 몇 문장을 다시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억 회상은 겉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말하기 네트워크가 오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당연히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냄새 맡기, 즉 후각 능력의 소실입니다. 이제 진짜 예상치 못한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기억 상실보다 상당히 먼저, 때로는 10년이나 앞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를 포함한 연구들에 따르면 냄새를 처리하는 뇌 부위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단백질 엉킴에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영역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기억장애의 임상적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몇 년 전에 일어납니다. 주방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한때 마늘이 볶아지는 냄새에 침을 흘렸던 사람이 이제는 타는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서 토스트를 새까맣게 태워두고 떠나는 겁니다. 또는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 포함, 알레르기, 축농증, 심지어 정상적인 노화 같은 다른 요인들도 냄새 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 능력 손실이 지속적이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 특히 다른 미묘한 변화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과에서 하는 간단한 긁어서 냄새 맡는 검사로 손실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렴하고 몸에 해롭지 않으며 답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뇌 건강에 대한 중요한 조기 창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기억은 지금은 온전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당황스럽고 특이한 증상들이 치매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하는 기억력 감퇴의 순간보다 먼저 나타날까요? 그것은 치매가 단일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들의 느리고 알아차리기 힘든 연쇄 반응이고, 처음으로 병드는 뇌세포들은 특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독성 찌꺼기가 기분, 방향 감각, 판단, 말하기 또는 냄새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 가장 먼저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기억 회로는 질병 진행 후기까지 보존됩니다. 앞쪽 뇌치매 같은 다른 유형에서는 성격과 말하기 변화가 종종 가장 첫 번째 지표이며, 기억은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혈관성 치매에서는 혈류 감소로 인해 계획 세우기와 문제 해결 같은 실행 기능 문제가 초기에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는 변동하는 주의력, 시공간적 문제, 심지어 움직임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뇌에 루이소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환시와 파킨슨병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하루에도 인지가 들쭉날쭉하고 없는 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가 잘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극초기 단계에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들은 광범위한 뇌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더 잘 듣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 개인의 인지 능력이 아직 상대적으로 예리할 때 법정 및 돌봄 의사를 확실히 정해둘 수 있게 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상시험과 지원 서비스의 문을 열어주어 환자와 돌봄 제공자 모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초기 신호들을 머릿속에 새기기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격 변화로는 무관심, 짜증, 눈에 띄는 공감 능력 상실 또는 위축됨이 있습니다. 판단 실수로는 반복되는 돈 관련 실수, 위험한 결정 또는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습니다. 공간 감각 능력 감퇴 증상으로는 익숙한 장소에서 길 잃기, 거리 잘못 판단하기 또는 시간과 날짜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 저하로는 지속적인 단어 찾기 어려움, 대화 따라가기나 참여하기 어려움 또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이 있습니다. 후각소실로는 지속적인 냄새 맡기 능력 상실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기억력에 대한 징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가끔씩 깜빡하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치매 관련 증상들은 지속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변화들의 패턴을 발견한다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인지평가를 예약하고 신경심리학적 검사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조기 발견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한 부여와 적극적인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초기 신호들을 발견한 경험담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고 이런 어려운 대화들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의 서막은 기억력 감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카드 게임을 하려 하지 않는 사촌, 꼼꼼했던 은퇴자가 이중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또는 미식가가 계피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리 주의 깊게 살펴 그 징후를 먼저 알아낸다면 충분히 돌봄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억과 관련 없는 증상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소리 없는 불청객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관찰을 믿고 일찍 목소리를 내세요.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잡아내는 것은 불확실함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행동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